안녕하세요. 포춘코리아 유부혁입니다. 혁신기업과 영향력 있는 기업인들을 탐구해온 포춘코리아가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유니세프와 함께 특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아동권리,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고 또 실천하고 계신지요? 기업과도 아동권리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포춘코리아가 함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정가병 회장님과 함께 아동권리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잠깐 소개는 하긴 했는데 직접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가병입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큰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유니세프 하면 여러 가지 설명한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생존과 발달 이 두 개의 키워드가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독자들이나 그 유니세프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세프란 어떤 단체인지. 네. 유니세프는 UN 산하의 아동기구입니다. 아동을 위한 긴급 구호 기금으로 설립됐고 유니세프의 설립 이념은 차별 없는 구호 정신입니다. 전 세계는 아직도 기아, 빈곤에서 허덕이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고 또 수시로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 발생하잖아요. 질병도 있고. 그래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를 이제 차별 없이 도와주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유니세프입니다. 짧게 설명해 주셨지만 그 이후에 유니세프와 관련된 건 저희가 차차 알아가기로 하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동이란 말은 굉장히 친숙한데 아동 권리라는 단어는 조금 낯선 느낌도 있거든요. 이 단어는 어떻게 유래됐고 또 유니세프와 어떻게 관련이 돼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사실은 우리 성인들이 말하는 그런 권리 이전에 아동들이 생존할 수 있는 권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에 아동권리협약이 CRC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유엔에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91년에 이걸 비준했어요. 그리고 그 CRC에 유일하게 아동 권리를 위해서 일하는 단체로 명시된 게 유니세프입니다. 아동 권리하고 ESG라는 말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최근 수년간 ESG라는 그 키워드가 굉장히 기업 사회에선 중요한 단어가 됐는데 또 아동 권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선진국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거에는 기업이 뭐냐? 주주로부터 자본을 받아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한다. 이게 기업의 기본적인 컨셉이었죠.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크게 바뀌었습니다. 기업은 뭐냐? 단순히 영업 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인 존재로서 건전한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기업이 뭔가 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나온 게 ESG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E는 환경을 얘기하고 S는 사회를 얘기하고 G는 거버넌스를 얘기하는데 아동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본다면은 E는 특히 우리 경제 활동을 통해서 유발된 기후변화로 인해서 발생되는 가장 큰 피해, 가장 큰 희생자가 누구냐? 바로 아이들인 거죠. 뭐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사막화가 되고 식수가 모자라고 어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겠지만은 아동들은 여기서 큰 희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있는데 어느 어린이가 TV에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되느냐 울부짖는 모습이 나던데 바로 ESG의 첫 번째 E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S는 사회 문제인데 사회 문제는 이제 아동 인권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그 과거에는 이제 아동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아주 전근대적인 관행에서부터 아동들을 뭐 광고에 이용한다든가 성상품화한다든가 이런 유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아동들의 전반적인 피해인데 우리가 기업들이 건전한 사회적 존재로서 이걸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속적으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다음에 지혜는 이제 거버넌스에 해당되는 건데 가동들의 권리 보호 이것도 기업 내에서 제도화 시키라는 거죠. 일정한 논의를 통해서 또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인 이사회를 통해서 제도하고 이걸 규정화하고 이것이 단순하게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버넌스 체계에 제도화시켜서 실천하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인 모범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ESG 캠페인 속에서도 이 아동들의 생존, 발달, 권리 보호, 교육 이런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동 권리 실태가 좀 궁금한데요. 가장 쉽게 해외와 그리고 우리나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유니세프에서 국내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 ESG, 특히 아동에 관련된 것들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서를 냈는데 100점 만점에 34점을 받았더라고요. 저도 그 보고서를 봤는데요. 네. 점수가 너무 낮아서 당황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이제 시작되는 포인트고 뒤에 따라가는 기업들, 선진국을 따라가는 많은 부문에서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선진국이 이미 했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기업도 이런 ESG 아동 권리에 적절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린아이가 이렇게 바느질이라고 할까 신발 만드는 장면이 나갔었죠. 어린아이는 고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걸로 해서 큰 피해를 보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바로 이런 사례죠.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진국이 잘못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던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 유니세프도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유니세프는 기업과 그리고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으로 운영되는 단체잖아요. 최근에 예전과 비해서 기부와 후원 문화도 분명히 달라졌을 텐데 이건 역시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국민들의 이 구호, 배려 정신은 또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후원하시는 분들이 약 한 49만 명이에요. 지난번에 은퇴한 그 유니세프 총재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한국의 유니세프는 유니세프가 존재하는 이유다. 왜 그러냐면은 유니세프의 77년의 역사상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가위원회를 설치한 첫 케이스고 아직까지는 유일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경제가 크게 성장했고 우리 국민들이 남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이웃을 아껴주는 풀뿌리 기부 문화가 한국의 유니세프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서구의 기업들은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오너가 자기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는 기빙 플레저, 그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1 빌리언 이상인 기업들이 90% 이상 다 사회에 환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운동은 이미 선진국에서 많이 이루어졌었고 국내에서는 비교적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기부 문화가 아직은 매우 낮다. 기업들이 전체 매출 중에서 기부를 얼마를 쓴다고 발표를 하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그 기업에 소속된 뭐 재단이나 문화재단이나 그런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기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풀뿌리 기부 문화가 기업 쪽이나 사회 전체적으로 저는 더 확산됐으면 좋겠고 유니세프에 해야 될 일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에 이런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유산 기부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벌리고 있고 다른 여러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저희 포춘코리아도 2024년도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기업들의 아동권리 신장에 대한 관심을 더욱더 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